자, 이번에는 폴리를 사용해서 이런 숟가락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얘를 처음부터 박스로 그리는 것보단 박스로 그려 나가면 앞뒷면의 면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플랜으로 작업해 주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랜의 개수, 이 시그먼트를 처음부터 한 3개로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번 스플라인에서도 점이 많이 찍히면 모델링이 힘든 것처럼 이 폴리도 처음에는 크게 큰 덩어리를 모델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스플라인. 자, 그리드는 일단 좀 끌게요. D 눌러서. 자, 선택된 엣지를 키보드의 시프트를 누르고 쭉 당겨주면 지금처럼 면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퍼스펙티브에서도 F4를 눌러서 이렇게 엣지가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다음은 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이 점의 형태를 스케일로 Y축으로 쭉 선택해서 Y 하살표를 잡고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앞뒤로도 살짝 자, 무브로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큰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쵸? 자, 그리고 뒤쪽도 커넥트를 쓰셔도 되고, 자, 저는 C를 누르고 키보드에 C를 눌러서 필요한 지점에만 이렇게 몇 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하나 추가해 놓을까요? 지금처럼. 자, 그리고 버텍스를 눌러서 자, 숟가락의 이 지점, 이 4점이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숟가락의 움프 페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숟가락의 앞쪽, 이 앞쪽 부분은 당연히 로테이트로 프론트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 다시 무브를 눌러서 이제 측면의 형태를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숟가락의 측면의 형태. 자, 얘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었어요.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저는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다. 자, 지금 형태에서 이제 모든 모델링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눠지는 것들은 우리가 스무스가 좌우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줘봅시다. 자, 얘를 이제 두께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플랜으로 작업했을 때 이제 3D 도형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이 쉘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쉘을 쓰면 자, 아웃라인의 두께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너. 자, 안쪽으로 얘가 지금 바깥쪽 면이 됐네. 이런 식으로 이너를 사용해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스푼의 숟가락의 두께를 한번 줘봅시다. 자, 저는 이 정도 두께. 자, 그리고 터보 스무스 한번 줘볼게요. 3 정도. 됐네요. 자, 근데 스푼의 뒤쪽이 저는 좀 더 두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쉘에 가서 미리 보기를 끄고, 자, 이 위에 폴리를 한번 더 주세요. 자, 그래서 뒤쪽. 어떻게? 조금만 더 두껍게. 지금처럼. 자, 미리 보기 버튼을 켜도 돼요. 쇼 케이지를 켜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얘를 켜서 보면 좀 더 이 두께 작업하기가 편하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둥그러졌다. 그쵸? 자, 그럼 미리 보기 끄고 이 사이에 자, 쇼 케이지는 끄도록 할게요. 자, 시프트를 누르고 자, 연결되는 엣지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혹시 선택이 잘 안되면 링을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자, 이 사이에만 커넥트를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 커넥트 개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올라가면 더 이 모서리점과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개 정도만 이렇게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리 보기 F4 눌러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쉽게 숟가락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형태는 우리가 쉘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이 형태들을 자, 미리 보기 해서 숟가락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들을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좌우 대칭일 때는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스케일을 중앙을 사용해 버리면 전체적인 두께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줄일 때는 항상 축을 잡고 전체적인 것을 죽이는 게 아니면 자, 이렇게 축을 잡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미리 보기 버튼을 끄거나 케이지를 눌러서 이 점의 위치를 확인해서 얘의 형태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스무스와 자, 지금 이제 그럼 폴리곤과 폴리와 터보 스무스에서 좀 배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얘를 응용해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자, 근데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안에서도 만약에 들어가서 자, 미리 보기를 끄고 F4를 누르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선들이 사각형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자, 그러면 선택을 해서 쇼케이지 일단 끄고, 자, 선택해서 커넥트를 한 두 개만 줘볼게요. 자, 두 개를 줘서 위치를 이쯤. 자, 여기가 구멍이 뚫릴 위치예요. 체크.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구멍을 뚫기 위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링 커넥트가 두 개가 자,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여기서 다시 또 조절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각이 생겨져 버렸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연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해당되는 이 부위, 자, 여기서 한 여기까지 한 범위까지만 더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선택해서 커넥트를 자, 두 개 이렇게 해서 윗면과 밑에 면. 자, 컨트롤이 추가 선택이죠. 두 개를 선택해서 자, 브릿지를 해주세요. 자, 브릿지를 해주면 지금처럼 면이 붙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터보 스무스 해서 보면 자,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가서 봅시다. 자, 구멍을 뚫는데 이 거리 때문에 얘가 약간 또 이상해지죠. 자, 커넥터 하나를 거리를 이 범위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볼게요. 여기는 Shift 선택 안 되나? 자, 선택. 자, 반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네요. 자, 컨트롤 얘도 동일한 넓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각이 생겼어요. 어쩔 수가 없죠. 여기가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이렇게 각을 좀 다시 잡아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무스된 형태를 보면 지금 이 지점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면을 크게 나눠서 이렇게 잡아줬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뒤쪽까지 연결되어지는 게 면이 더 깨끗하게 나와지겠네요. 자, 그러면 또 두 개를 한번 나눠 봅시다. 뒤쪽도. 자, 배웠던 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여기만 나누고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자, 커넥트. 단축키가 뭐였죠? 얘랑 컨트롤 시프트 E를 눌러주면 돼요. 자, 얘랑 컨트롤 시프트 E. 얘랑 컨트롤 시프트 E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얘를 연결해서 모델링 했으면 한 번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또 추가되면서 이 스무스의 이 또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여기서 형태를 조금 이렇게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그러면 한 가지 더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형태가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져. 여기서 약간 올라와졌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대략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스무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수도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쪽에 우리가 커넥트가 추가되면서 면들이 조금 더 각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제 커넥트가 추가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면을 잘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머그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고 요 손잡이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었네요. 조금은 약간 어려운 형태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반지름은 뭐 한 60 정도로, 하의는 뭐 한 150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 시그먼트는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자, 퍼스펙티브에서 F4를 눌러주고, 자, 모디파이에 가서 에디트 폴리 갑니다. 그다음 일단은 우리가 폴리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큰 형태예요. 이 컵이 가진 이 큰 형태, 아래쪽을 줄이는 게 낫겠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졌어요. 맞죠? 크게. 자, 그리고 안쪽이 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쪽이 인셋으로 이렇게 생겨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베벨을 사용해서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쭉, 자, 여기까지 내릴까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바깥쪽 기울기랑 대략 비슷하게 잡아줍니다. 자, 밑에 쪽도, 자, 터보 스무스 할 때 우리 배웠죠? 이런 면은 좋지 않다고. 여기서 터보 스무스를 줘보면, 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면은 꼭 면을 만들어 줘야 해요. 자, 보통 컵은 이런 식으로 생겼. 자, 아래쪽도 얘가 약간 홈이 이렇게 파져서 생겼죠. 머그잔들도. 자, 그리고 인셋을 이렇게 한번 2번 정도 줘서 이렇게 평면인 면에는 영향이 안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폴리에 가서, 자, 이번에 이 모서리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이 모서리를 다 선택하려면 지금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에서 자, 모든 면들을 자, 오토 스무스를 하고, 자,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 위에 보이는 하드를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모서리 엣지들만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모서리 엣지만 저는 자, 코드 챔퍼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인터레이션은 빼고, 자, 어마운트 수치만 이렇게 살짝 줘서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 상태는 이렇게 해제해 주면 옆에 선택된 스무스가 선택된 부분들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그먼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생긴 게 보여요. 그런데 이 스무스가 이 마지막 이 끝나는 시그먼트에서는 좀 늘어난 게 보여요. 다시 폴리에 가서, 자, 시프트를 선택해서 커넥트를 2개를 자, 이렇게 좀 연결해 줍시다.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줘서 미리 보면 좀 더 이 스무스 되는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을 하나 더 받쳐 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손잡이를 이제 꺼내야 해요. 자, 아이고, 자, 다시. 자, 이 부분은 커넥트를 해서, 자, 개수를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자, 한 칸 위에도 한 칸 비우고 밑에도 한 칸 비우고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7개 정도만 저는 나눠줄게요. 됐다, 그쵸? 자, 안쪽도 동일하게 하나 누르고, 자, 시프트 선택을 시프트 선택, 자, 커넥트. 자, 일단 2개만 위아래
여기 챔퍼가, 코드 챔퍼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번 나눠주고, 또 안쪽에 이 챔퍼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면을 한 몇 개 정도만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음은 이 손잡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손잡이를 여기서 면을 꺼내도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시간에 여기서 면을 꺼내지 말고 따로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모디파이 가서 스무스는 일단 꺼두고, 자, 플랜을 이 컵에 자, 레프트에서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그먼트를 다 빼주세요. 자, 그리고 모디파이 가서, 자, 에디터 폴리 가서 자, 플랜에 손잡이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시프트를 눌리고 동일하게 얘도 올리고 시프트. 자, 수평 맞추는 게, 자, X, 자, 메이크 플래너에 있다 그랬죠. 자, 수평을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러면 손잡이가 이 형태가 되겠네요. 자, 어디서? 자, 시그먼트를, 자, 그리드를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얘랑 연결시킬 것이고, 자, 아래쪽은 약간 더 이렇게 커져서 붙을 거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손잡이를 약간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됐다. 그렇죠. 자, 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쉐를 줘서 이렇게 두께를 줘보면 한 10, 15.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한 13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쉘 상태에서 일단 터보 스무스로 손잡이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자, 쉘이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챔퍼로, 자, 이렇게 한번 면을 한번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이 생겨지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미리 보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 각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꺼주고.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쉘. 스무스는 일단 버립니다. 자, 다음은 FFD 박스를 줘서 이 아래쪽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됐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만 로테이트로 얘를 방향을 조금 이렇게 꺾어 줍시다. 얘랑 붙은 면을 생각을 하고 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됐죠? 저는 이렇게 붙이고 얘는 얘랑 면이 붙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디트 폴리를 줘서 좀 더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요 지점이 되겠네요. 요 지점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붙어야 해요. 자, 그럼 자, 여기에 들어와서 얘는, 자, 얘를 선택하고 터보 스무스는 일단 버립니다. 자, 그래서 폴리에서 어터치해서 지금 요 놈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얘랑은 브릿지로 연결해 줍니다. 얘도 얘랑은 브릿지로 연결해 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위에 터보 스무스를 이렇게 2, 3 정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머그컵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얘가 조금 더 얇아진 듯하네요, 형태가.
얘 형태가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뭐 형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능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얘를 조금만 그럼 좀 더 넓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면까지 선택해 주면 이만큼 이렇게 넓혀지겠죠. 이렇게 면을 좀 더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빼고 이렇게만. 됐다. 그렇죠.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만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만 제가 커넥트를 한 개만 한번 추가해 볼게요. 미리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손잡이 부분만 조금 더 각이 생기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런 면들은 좀 안 좋긴 해요. 여기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끝나는 지점들은 지금처럼 면 분할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만 크게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대쪽 이쪽도 여기도 컨트롤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 손잡이 부분만 커넥트를 한 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잡이만 조금 더 이렇게 각이 생기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입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안에 커피가 들어가 있네요. 자, F4를 누르고 스무스 들어가는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스무스에서 자, 폴리에서 자, 얘를 루프 그레이트 세이프로 리니얼로 이렇게 한번 떼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하나 라인이 떼내졌어요. 얘를 에디트 폴리를 주면 지금처럼 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토브 스무스를 입혀주면 지금처럼 얘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배웠다, 그쵸? 이렇게 여러 오각형 이상은 좋지 않다고. 자, 그래서 인셋을 줘서 자, F4 눌러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지점으로 해서 커피가 약간은 끝 지점이 블록해지고 또 인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또 인셋을 써서 이 지점이 약간은 이렇게 처지는 형태로 자, 인셋을 써서 평지 자, 한 번 더 여기까지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자, 면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점들은 자, 선택을 해서 제가 콜랩스 아까 얘 설명을 빼먹은 건데 이 콜랩스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점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그래서 토브 스무스를 이렇게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질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그냥 색깔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자체에 색깔만 넣어서 일단 해보도록 하고 재질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고 반대편. 자, 반대편 선택해서 방향이 제가 이쪽이 됐네요. 자, 미러. 카피 Y축으로 이렇게 미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미러에서 이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네. 자, 미러해서 다시 노클론 X축으로 이쪽으로. 자, 오케이. 해서 이 사선 방향이 이렇게 꼬여 있을수록 꼬여 있도록. 자,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여기에 선택해서 ADD 커스텀에 가서 이 물체에 대한 색깔인데 굳이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컬러는 우리가 또 렌더 돌릴 때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컬러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쵸? 자, 얘도 아까 했던 형태랑 비슷하네요. 그치? 그쵸? 자, 얘도 실린더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잘 봐요. 자, 치수는 대략 실제 스케일이랑 뭐 비슷하게 작업해주면 제일 좋고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일단은 형태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 시그먼트는 일단 빼버릴게요.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지점에 추가할게요. 자, 그래서 폴리에 가서 일단 C 여기. 자, 됐죠.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커넥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붙도록 하나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렌더링에서 자, 레탕글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자, 처음부터 두께가 있는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레탕글을 Shift 눌러서 뭐 이렇게 자, 뭐 50에 50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라인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자, 로테이트해서 자, 로테이트 할 때 5도씩 회전되도록 얘를 꼭 켜주세요. 그래서 5도씩 이렇게 딱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럼 얘랑 딱 센터에 가야 되니까 얼라인 이 실린더를 클릭해서 X축으로만 센터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드 좀 꺼주고 됐다.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을 자, 바로 또 해볼까요? 앞쪽 요 부분 얘는 얘도 박스로 한번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우리가 라인으로 지금 해보고 있으니까 얘를 라이트 뷰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자, 동일하게 얘가 이렇게 생겼었죠. 맞나?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모디파이 가서 폴리에 가서 지금 이 라인이 끝에가 엄청 크고 얘가 좀 얇고 얘도 얇고 얘는 이렇게 두껍게 아이고 자, 이렇게 생겼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한 2개를 묶고 있네요. 두께가 이렇게 2개 정도. 자, 그러면 시그먼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시그먼트가 하나가 더 있어줘야 되겠네. 얘 같은 경우는. 자, 큰 형태는 만들었고, 자, 이 부분을 다 선택해서 자, 커넥트를 하나를 추가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자, 그리고 이 두께에 관한 거는 이 두께는 위에는 이렇게 가되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는 두께를 얘랑 맞춰버리죠.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래서 온라인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X축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졌네요. 자, 그러면 얘가 한번 봅시다. 얘를 일단 시그먼트를 좀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면이 이렇게 한 14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폴리 가서 폴리는 버리고 다시 폴리해서 요 위치에 하나 있어줘야 되겠고 여기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나눠도 되지만 지금처럼 뭐 C를 눌러서 이렇게 나눠줘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위치에 얘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조금 더 형태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자, 일단 디테일한 형태를 또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놈을 자, 어터치해서 얘 클릭, 얘 클릭.
자, 우리가 배웠듯이, 자, 요놈과 브릿지. 자, 얘도 브릿지. 자, 여기도 얘는 두 개다,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브릿지가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연결되는 이런 라인들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 돼요. 얘가 가까워질수록 각이 더 생기는 거죠. 멀어질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자, 그럼 지금까지를 스무스 한번 줘볼까요? 자, 터보 스무스 2를 줘봅시다. 2.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여기 각을 만들어야 되고, 자,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네요. 그쵸? 이쪽 윗면. 자, 그럼 폴리 가서 다시 폴리를 한번 줍시다. 안전하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각은 쉽죠? 이 부분은 챔퍼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챔퍼를 이렇게. 자, 그리고 미리 보면서 이 부분은 챔퍼의 양을 여러분들이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두꺼워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재조정을 해서 이렇게 두께를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윗면. 자, 윗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셋이 있어야 되겠네. 그쵸? 자, 인셋으로 이렇게 면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가다가 뚫렸네요. 면이. 자, 뚫렸어요. 자, 인셋을 한번 해주고, 자, 뚫린 면 쪽은 얘를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해 줄까요? 연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컷을 써서 얘랑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자, 가서 얘랑 여기까지가 구멍이 뚫렸다 칩시다. 그럼 얘가 뚫렸다 칩시다. 이렇게. 자, 미리 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 면이 또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네요. 이 면이.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컷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컷으로 면을 좀 임의로 이렇게 사각면을 만들어 볼게요. 삼각이나 사각. 자, 이제 면이 좀 괜찮아졌죠. 자, 미리 보기. 자, 전체적인 형태는 다시 한번 잡아보고, 자,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끄고, 자, 여기도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좀 둥그러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그쵸? 자, 지금 상태로는 얘가 둥그러질 수 없죠. 우리 아까 숟가락 만든 것처럼. 당연히 이 지점, 여기 겉에 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바깥쪽만 먼저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얘도 미리 보기를 눌러서 얘가 최대한 둥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조절해 줍시다. 자, 미리 보기를 꺼주고, 자, 이 부분에 이제 각이 생겨야 돼요. 자, C로 한번 클릭해 주면, 자, 지금처럼 이제 각이 좀 만들어져요. 여기가 이 지점이. 자, 그리고 바깥쪽이 훨씬 더 커져야 되네. 자, 얘를 크게 하기 이전에, 자, 이 면을 익스트루드를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인셋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모서리에 스무스 되는 면을 좀 더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처럼. 자, 크기가 만약에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얘를 선택해서 스케일로 이 중앙을 이렇게 좀 키워주면 되겠죠. 자, 미리 보기 누르고, 자, 중앙을 잡고 이렇게 좀 크기 조절을 해주면 돼요. 자, 끄고. 자, 저는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안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할 때 이 위치를 좀 미리 잡아주는 게 좀 좋겠네요. 정확한 위치를.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작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 자,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구멍이 뚫리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서 면을 더 쪼개는 것보다 나중에 불린을 사용해서 뚫어주면 돼요.
분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폴리 상태에서 자, 우리 전체적인 두께를 한번 줄까요? 자, 쉘을 한번 줍니다. 자, 쉘을 줘서 자,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이너를 주는 게 좋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한번 주도록 해요. 자, 그리고 터보 스무스를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모서리 지점이 자, 쉘에서 자, 시그먼트를 이렇게 나눠주면 더 각이 생겨지겠죠. 왜? 이 모서리에 선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모서리에 쉘에 면을 좀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아래쪽 한번 볼까요? 자, 쉘 되기 전에 다시 폴리에 가서 자, 아래쪽이 이런 현상이 남아있다. 그렇죠? 자, 얘는 자, 인셋. 자, 전체적인 이 R 값을 생각해서 인셋을 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만 더 줘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Shift 버텍스를 선택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콜랩스로 이렇게 합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을 최대한 선을 줄여서 모델링을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으로 모델링을 그려서 그리고 등받이를 만들고 잘라내고 그리고 쉘로 시메트리라는 기능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시메트리 기능과 몇 가지를 조금 배울 수도 있겠네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랜으로 이렇게 의자 형태를 잡아줍니다. 보통 의자 길이가 의자가 보통 저희가 한 400 정도 그렇게 잡으면 돼요. 450이나. 지금은 한 400에 200 정도 할게요. 반만. 자, 그리고서 이렇게 시메트리는 시그먼트는 빼줍니다. 자, F4를 누르고 자, 그리드는 이렇게 좀 삭제를 해줍니다. 자,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폴리 가서 이 뒤쪽 자, 뒤쪽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Shift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면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Shift를 누르고 해당되는 면을 올려주면 돼요. 자, 그럼 전체적인 큰 형태 정면에서 봤을 때 의자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앉는 부분도 조금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 폴리 위에 우리는 시메트리라는 걸 줄 거예요. 이 시메트리는 자, 이렇게 줘보면 지금 반대쪽에 뭐가 하나 생겼죠? 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시메트리를 켜서 얘를 한번 눌러서 클릭을 해준 뒤에 얘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지금처럼 반대쪽으로 하나 더 복사가 되는 거예요. 미러가 되는 거예요. 미러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쪽보다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갔죠. 자, 그럴 땐 플립. 자, 얘를 다시 반대쪽으로 옮겨 봅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반대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줘. 자, 얘는 이렇게 축을 사용해서 얘 위치를 다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X축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스냅을 켜고 X 하살표를 잡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딱 맞춰주면 돼요. 자, 시메트리는 아주 유용해요. 어떨 때 유행하냐면 자, 얘가 최종 결과물을 미리 보는 거라 그랬죠. 자, 스냅을 안 쓸 때는 S 스냅 해제해주고 자, 지금 보듯이 한쪽이 바뀌면 반대쪽은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델링을 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형태를 만들려면 일단 여기가 구멍이 뚫려야 되네요. 이렇게. 자, 구멍이 뚫린 면부터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커넥트를 써도 되고 C를 누르면 단축키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C를 누르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는 구멍을 뚫을 거야. 어디? 옆에도 이렇게 한번 막아주죠. 자, 그러면 이 해당되는 면을 델리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실제 원본보다는 조금 더 구멍이 좀 넓게 뚫린 것 같네, 이쪽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앞으로 안으로 이렇게 모아줄게요.
자, 됐다, 그쵸? 그리고 의자의 형태, 등받이 쪽이 약간 뒤로 들어갔고, 앉는 쪽도 약간 라운드가 졌죠. 자, 그래서, 얘도, 이쪽. 등받이 쪽이 탑에서 봤을 때 약간 뒤로. 자, 되도록이면 축은 센터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반만 선택해서, 지금처럼 등받이 쪽을 조금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의자 앞쪽도 조금 둥근 형태로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로 만들어 줍시다. 자, 다 됐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메트리 위에 우리는 쉘이라는 명령을 줄 거예요. 쉘을 줘서 자,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이너 쪽으로 두께를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줬다가 30. 자, 이렇게 쉘을 줄 때 보면 지금 이쪽 모서리가 보면 두께가 정확하게 이 길이랑 동일하게 같이 두께가 생기지 않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 형태의 형태들은 나중에 쉘의 기능 중에 아래쪽에 있는 스트레이스 코너 얘를 클릭을 해서 얘가 동일하게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터보 스무스를 줄 거예요. 2로.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형태보다 조금 달라졌죠. 자,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많이 늘어났고 이 라운드 자체도 지금 많이 커졌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자, 그리고 두께 부분도 라운드가 많이 졌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에 가서 미리 보기를 꺼주고. 자, 2단계까지였네요, 우리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은 C를 눌러서 커넥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당연히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자,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자, 이 거리가 좀 넓다가 점점점 좁아지죠. 자, 얘도 면이 여기서부터 스무스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 자, 이쯤에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나눠줘 볼게요. 자, 어때요? 좀 더 면을 딱 잡아주죠. 자, 위쪽도 동일해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전체를 커넥트를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도 커넥트로 한번 나눠주죠. 자, 여기도 한번 커넥트로 나눠주면 이 부분이 라운드 지는 부분이 좀 더 각이 생겨지겠죠. 자, 미리 보기 한번 봅시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자, 다음은 저희는 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각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일단 정확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모델링 하는 방법만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 쉘 부분인데 모서리 지점이 조금은 더 각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좀 더 많이 부드럽죠. 자, 이런 경우에 쉘에 시그먼트를 나눠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수가 나눠지면서 모서리는 좀 더 각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미리 보면서 이 개수를 자, 이렇게 각을 F4 눌러서 보면 각이 생겼죠. 얘가 내려가면 자, 한 3 정도, 한 2 정도가 좀 더 자연스러운 면이 만들어지네. 자, 저는 한 이 정도 형태만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형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의자 앉는 부분도 동일하게 조금 내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내려서 의자 앉는 부분도 라운드 지도록.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모델링 하다 보니까 좀 각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각을 없애려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모델링이 이루어지겠죠. 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 얘를 켜서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또 형태들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모델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도 약간 밑으로 쳐졌네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선택해서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내려가면서 좀 틀어지는데 여기서도 엣지가 되나? 자, 엣지를 여기 컨스트레인에서 엣지를 클릭하면 여기서도 들어가지죠. 얘가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점을 이렇게 Y축으로 이동하다 보면, 자, 이 지점이 어때요? 기울어지는 쪽이 같이 찌그러지면서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컨스트레인에 있는 이 논을 엣지로 바꿔주면 얘를 Y축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 경사진,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이 모델링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이 지점을 약간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좀 더 안쪽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또 다듬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럼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도 살짝 올려주시면 조금 더 이 라운드의 형태를 다듬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다시 뭐 조금 더 내려준다거나. 자, 그리고 컨스트레인을 다 쓰셨으면 다시 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좀 더 디테일한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혀 부분, 혀 부분도 동일해요. 자, 크게 봅시다. 플랜을 깔고 앞쪽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앞쪽이 둥글어요. 자, 우리 숟가락을 아까 만들어 봤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플랜이 저기 안쪽 구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 우리는 너무 띄운 것 같네요. 자, 이쯤이라고 칩시다. 이쯤. 자, 모디파이 가서, 자, 폴리에서, 자, 일단 중앙에 한번 잘라야 되겠네. F4를 눌러서 C에서 중앙에 한번 잘라 줍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자, 커넥트를 한 2개만 나눠 줍시다. 많이 나누는 것보다 필요한 지점에 하나씩. 자, 앞부분이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모양을 보니 약간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정하게 이런 지점에 C에서 좀 나눠주고 여기도 선택해서 커넥트를 뭐 한 3개 정도만 나눠줄까요? 자, 그리고 요 놈을 자, 쉘을 한번 줘봅시다. 쉘을 주기 전에 여기 형태부터 좀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좀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서 혀가 사진의 그림처럼 이렇게 좀 내려주도록 합시다. 됐다, 그렇죠. 자, 다음은 쉘 주도록 합시다. 쉘을 자, 아래쪽 방향으로 전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시그먼트는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 이제 터보 스무스를 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지금처럼 2. 그럼 전체적인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얘랑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폴리에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 폴리에 들어가서 자, 이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기울기를 다 선택해서 전체를 살짝 기울이는 게 낫겠네요. 이거 전체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저기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도록. 자, 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폴리를 더 줍시다. 왜냐면 얘가 두께가 달라요. 앞쪽은 얇고 뒤쪽 여기 쪽은 좀 불룩하고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면을 선택해서 자, 얘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엣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그렇죠. 자, 얘의 기울기를 좀 유지를 해준다, 그렇죠? 엣지가. 자, 그러면 자, 요 부분까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네. 자, 그리고 얘는 다시 논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두툼하게 자, 조금 더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이제 크게
얘처럼 이런 형태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1만 줘버립시다. 그러면 선이 좀 더 잘게 나눠졌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폴리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스무스가 들어간 이유는 지금은 선이 많이 안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다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스무스를 1만 줘서 이 형태를 다시 이 폴리에서 수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폴리 위에는 나중에 또 터보 스무스가 들어갈 거예요. 최종적인 스무스가. 자, 그러면 이 폴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자, 이런 부분이 약간 크다, 두툼하다. 자, 지금 이렇게 미리 보면서 보니까 F4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이해되시죠? 자, 꺼주고, 자, F4. 자, 그래서 필요한 지점을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랜덤하게 약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필요하면 자, 엣지를 선택해서 또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 줘도 돼요. 또는 자, 또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부분들, 좀 큰 부분들, 저는 얘랑 한 요렇게 정도만 라인 한번 줘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얘는 빼는 게 낫겠네. 빼고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여기까지 빼자. 자,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얘가 튀어나오죠.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고, 자, 이렇게 면을 옆으로 좀 벌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되도록. 자,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생겨졌죠. 자, 그러면 이 깊이를 넓이랑 깊이를 적당하게, 너무 확 티가 나도록은 하지 말고 적당하게만 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되게 어중간하게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클릭해서 타켓 웰드로 이 점을 찍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자, 얘를 터보 스무스 한번 봅시다. F4. 자, 그럼 이런 라인들을 살짝씩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무스에서는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형태를 좀 다듬어 보세요. 좀 더 랜덤해질 수 있도록 이 형태들이 랜덤보다는 좀 더 사진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각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터보 스무스까지 들어갔으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얘도 지금은 일자로 얘를 미리 좀 꺾을 걸 그랬구나. 얘를 조금 이렇게 얘를 하기 전에 좀 꺾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조금 조절해서 주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이즈라는 걸 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자, 노이즈 스트렌치를 5. 자, 스케일을 한번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찌그러지죠. 자, 5 좀 더 줄까? 한 10까지 한번 줘볼게요. 10.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형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좁아졌네. 자, 그럼 다 만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늘려도 되겠죠, 스케일로. 자, 다음 온라인으로 지금 선택한 이 혀가 의자에 클릭해서 어떻게 X축으로만 카피 오케이. 자,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리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스무스의 원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자, 이런 사각형이 터보 스무스가 폴리람 주고, 자, 터보 스무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자,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래져 버리죠. 왜? 이 사각형에는 좌우를 잡아주는 엣지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모서리를 제가 만약에 챔퍼 같은 이런 거를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각 모서리마다 챔퍼가 하나씩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얘는 스무스가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으로 만들어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스무스가 들어갈 때 이 윗면이 면이 없는 경우, 자, 위아래 면을 이렇게 삭제한 경우에는 스무스가 앞에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리 부분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다리를 우리가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장 쉬운 건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라인. 자, 라인에서 우리가 렌더링을 체크하면 처음부터 두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얘를 굳이 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스무스를 줄 거니까 최대한 이렇게 각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한 20, 20 정도에서 뭐 시프트로 여기도 모서리가 생겨야 되죠. 그래서 의자의 형태가 의자 다리가 뭐 이렇게 생겼다. 사진에 비하면 조금 약해 보이네. 그래, 얇은 쪽으로 가죠. 20, 20 이렇게 가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의자가 다리가 앞쪽으로 좀 누웠다, 그렇죠? 자, 얘를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런데 로테이트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 로테이트 앵글을 켜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를 회전하면 지금 보듯이 이렇게 각도가 5도씩 회전을 하게 돼요. 혹시나 잘못 돌렸을 때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 각도는 여기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앵글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스케일이 가는 것도 우리가 이 스케일에 가는 것도 이 스냅이 요 뒤에 있는 요놈인데 요놈의 앵글 이 스케일의 퍼센트도 10%가 아닌 5%, 1%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앵글 값도 여러분들이 1도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5도로 해서 약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됐다, 그쵸? 자, 그러면 요놈을 폴리에 가셔서 지금 다리가 보니까 여기가 약간 더 굵어요. 이거 좀 얇아 보이는데 다시 조금만 더 굵게 갈게요. 라인에서 렌더링을 한 30 정도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 뒤에 더 굵어졌는 너무 굵은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요 지점에 자, C를 눌러서 요 지점에 하나 추가를 해서 자, 요 놈을 제가 스케일로 조금 더 이렇게 굵게 갈게요. 지금 다리처럼. 그렇죠? 자, 이 지점도 보니까 약간 굵나? 약간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C로 한번 추가하고 얘는 이 뒤쪽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워버릴게요. 하나씩 선택해야 되겠네. 같이 선택하죠. 두 개 같이 해서 이렇게 키워서 요놈은 우리 스냅을 딱 켜서 S 누르고 X 화살표를 잡고 여기에 의자에 여기 센터에 딱 맞춰주도록 합시다. 자, 이 의자에서 우리가 썼던 시메트리 기능을 여기에도 넣어주세요. 자, 방향이 안 맞죠? 플립을 켜주고 시메트리를 클릭해서 자, 옆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X 화살표를 잡고 이 센터에 이렇게 맞춰주면 좌우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죠. 자, 전체적으로 의자가 조금 커진 것 같네요. 자, 미리 보기 켜서 전체적으로 의자 다리 위치를 조금만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메트리 위에서 요놈을 터보 스무스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지네. 자, 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이제 내려가서 자, 이제 이 지점 자, 아래쪽에 의자 받침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볼록해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자, 점 잡고 조금만 줄일까요? 좀 많이 굵은가? 이렇게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밑에도 조금만 더 이렇게 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은 뭐 모델링 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얘를 익스트루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자, 그리고 이면과 시프트를 눌러서 전체 테두리면이 다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향이 이상해졌죠. 이 방향은 로컬로 바꾸면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약간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이 아래쪽은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지금 이렇게 볼록해졌죠. 자, 그래 밑에 인셋된 면은 자,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축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얘가 되나 한번 볼까요? 엣지. 자, 컨스트레인을 엣지로 바꾸고 얘를 안 되네요. 그렇죠? 얘는 자, 논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얘를 그렸을 때 그 축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이 뷰에 들어가 보시면 요놈을 로컬로 바꿔주시면 처음 얘가 모델링 되었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축이 생겨져요. 그럼 이 축대로 얘를 살짝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은 베벨로 조금 돌출하고 약간 이렇게 각진 형태의 이런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면은 제가 디터치를 해 버릴게요. 디터치. 자, 떼내 버릴게요. 얘를. 자, 그럼 동일하게 위에 들어왔던 스무스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줄게요.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이 저희는 너무 둥그러졌네요. 자,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만 자, 시프트 자, 밑에를 선택하고 시프트 안 되죠. 자, 링. 자, 이번에 커넥트를 자, 위쪽에 이렇게 해서 자,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붙여 줄게요. 마이너스 한 98 정도. 자, 이 정도만 해줘도 위에 좀 각이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우리가 시메트리를 썼기 때문에 시메트리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주세요. 동일하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얘 두 개도 우리가 미러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앞쪽이 또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예요. 지금 그렇죠. 자, 동일한 형태면 얘를 또 시메트리를 한번 써볼게요. 시메트리. 자, 이번에 이 시메트리의 방향을 보면 좌우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켜서 자,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앵글은 켜서 5도씩 회전되도록. 자, 지금 보듯이 화살표가 좌우로 연결되어 있어요. 얘를 돌려주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자, 무브를 눌러서 이제 위치를 옮겨보면 반대로 들어갔다 그렇죠. 반대로 들어가면 우린 플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 화살표를 잡고 뒤쪽으로 얘를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얘를 끄고 자, 전체적으로 얘를 위치를 한번 다시 이렇게 재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형태의 비율이 동일하게 만들어 보세요. 저는 뭐 얘가 되도록이면 이렇게는 안 늘리는 게 좋은데 뭐 급할 때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비율이 안 맞을 때 살짝만 좀 조절해서 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둥근 형태의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각진 형태의 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프레임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도 모델링 하는 방법을 잘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를 모델링 하는 방법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크기를 일단은 한 900에 900, 높이는 한 400? 400보다는 조금 낮아 보이네. 350 정도 된다고 봅시다. 자, 이 틀 안에 이제 얘를 그려야 돼요. 자, 측면을 먼저 봅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측면에 이 박스에서 자, 에디트 폴리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F4를 눌러서 이 이면을 제가 디터치 해볼게요. 디터치. 자, F4를 이렇게 눌러서 보도록 합시다. 자, 디터치 하면 요 면이 이렇게 떼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이 프레임이 자, 봅시다. 전체적으로 다 선택해서 자, 챔퍼를 한번 줘볼게요. 챔퍼를 이렇게 줘보면 자,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생겨진다 맞죠? 저희는 나중에 이면을 사각으로 만들어서 얘를 브릿지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랑
챔퍼를 자, 프레임이 좀 얇았으니까 프레임이 좀 많이 얇군요. 자, 한 10 정도 한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위아래도 여기랑 여기도 챔퍼를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면은 델리트 해 버릴게요. 필요가 없네요. 그쵸? 자, 그럼 지금 이 선택된 이 엣지가 자, 쉘이라는 기능을 줘서 자, 10mm를 주는 거예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10mm를 줘 버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런 박스 형태 한 형태가 하나 생겨졌어요. 자, 그리고 자,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이쯤에 또 선이 하나 나눠져 있네, 커넥트가. 자, 그러면 다시 폴리 단계로 가서 이 사이에 커넥터가 하나 추가가 되면 돼요. 위치는 이쯤 대략적으로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챔퍼를 얘가 10이었으니까 5만 주면 되겠네요. 5만. 자, 그러면 얘랑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네요. 그쵸? 다시 쉘 가봅시다. 자, 그럼 폴리를 한번 줘서 자, 이 엘리먼트를 자, 그리드를 얘도 좀 뺄게요. 작업을 위해서. 자, 이 엘리먼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우선은 너무 멀리 있으면 쭉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스냅을 여기다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일단 지워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한 덩어리가 돼요. 자, 꼭 복사할 때 얘 엘리먼트를 꼭 켜서 얘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뒤에 자, 여기 자, 여기죠. 여기 자, 그리고 이쪽 이쪽 자, 여기에도 요 면들을 선택해서 브릿지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한 번에 자,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 우드 부분. 자, 우드 부분은 모델링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박스를 새로 그냥 하나 그려 버릴게요. 자, 스냅이 우리는 걸려 있기 때문에 스냅은 2.5로 놔두고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높이를 10mm 하면은 턱이 너무 없겠죠. 그래서 얘를 한 6mm 정도. 자, 그래서 Y축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자, 얘도 스냅을 맞출 때, 자, 이 중앙을 잡고, 자, 여기에 이렇게 탁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자, 다음 이 살대. 자, 살대를 뭐 하나를 그려서 복사를 해서 쭉 넣으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플랜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센터에서 여기 센터까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센터에서 자, 여기 센터까지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주세요. 자, X축으로 붙이고 폴리에 가셔서 지금 짧은 점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스냅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붙여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엣지를 선택해서 이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단은 우리가 기역자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레프트에서 봤을 때 자, 이 면들은 지워주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기역자 형태만 남아버리죠. 자, 그래서 이 기역자 부분에만 우리가 커넥트로 얘를 쭉 나눠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그래프트 세이프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이프는 선을 떼내는 기능이에요. 자, 이 세팅 창을 눌러서 자, 리니어 오케이. 자, 그러면 폴리를 꺼주고 자, 기존의 플랜은 그대로 자, 기존의 박스는 그대로 델리트 해주세요. 자, 그러면 라인만 남았죠. 이 라인을 렌더링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의 형태로 자, 두께만 적당하게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재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재질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색깔들만 이렇게 변경해서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박스로 하시면 돼요. 박스로. 처음부터 이 박스를 자, 그리는데 어떻게 900 사이즈에 10mm에 10mm 얘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는데 Y축으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V를 누르면 카피로 OK 하면 그 위치 그대로 하나 더 복사가 돼요. 자, 이 복사된 물체를 얘를 딱 켜주자 그랬죠. 얘를 좌표값이 0이 되도록 자 Y축으로 350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10mm 더 두께가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내려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다시 얘를 복사를 해서 로테이트로 돌려서 얘를 켜줘야 돼. 자, 그래서 스냅을 켜서 붙이고 자, 폴리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끄고 축은 항상 센터로 만들어 주시고 자, X축으로 얘를 또 복사. 자, 다 만들었으면 컨트롤 V에서 동일하게 X축으로 900인데 아까 10mm 뺐으니까 마이너스 890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아래 Shift 복사 얘를 스냅을 걸어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길이가 안 맞으면 이 두 개를 같이 폴리로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여기도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자, 복사 밀어 저기 이동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박스랑 얘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방법이 편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브릿지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마 모델링 하기에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런 각진 형태, 얘는 프레임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좀 프레임이 좀 더 큰 형태들은 모서리를 필렛을 한 번씩 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이는 이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판이 있고 여기 판이 있고 여기 판이 있어요. 얘를 박스를 그려서 하나를 놓아도 되고 박스 하나 또 박스 하나 박스 하나 자,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구는 위판이랑 이 옆판이랑 밑에 판 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프론트로 이렇게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이 높이를 한 350까지 잡아보죠. 자, 그리고 가로는 한 900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시그먼트 또 빼고 자, 프론트에서 그렸습니다. 그리드는 좀 지워주고 자, 에디트 가서 자, 에디트 폴리 가서 자, 위아래 판이 두 개 있었어요. 자, 이 두 개를 자, 챔퍼를 자, 보통 우리가 가구가 20mm 장이 이 장의 두께가 얘는 좀 두껍네. 30mm까지 한번 잡아봅시다. 30. 자, 그리고 이 안쪽 이 커넥트 된 선을 자, 우리는 분리해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엣지에서 자,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스플릿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자, 면을 선택해 보면 이 면이 자,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스플릿 기능도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다음에 우측도 챔퍼 자, 30만큼 오케이. 얘도 스플릿 해버리시다. 자, 떼내졌네요. 자, 다음은 자, 이 부분 얘도 한번 이 플랜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 이쪽도 동일하게 30mm 자, 챔퍼를 동일하게 30짜리를 줍시다. 자, 그리고
자, 이 면을 그냥 삭제해 버립시다. 자, 그리고 얘는 컬러가 다르죠. 자, 얘는 일단 디터치를 해 버립시다. 디터치. 자, 그리고 얘는 다시 자, 위쪽과 아래쪽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선택해서 자, 챔퍼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30mm 짜리를 자, 이렇게 챔퍼를 만들어 줍니다. 다 됐네요. 됐죠? 자, 그럼 옆면도 이제 디터치를 자, 디터치. 자, 그래서 이 두 개, 이 전체를 자, 쉐를 줍니다. 자, 장 두께만큼. 자, 뒤쪽으로 300. 300만큼 이렇게 쉐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떨어져 나왔죠. 자, 축은 항상 센터로 가면 됩니다. 축은 물체의 센터는 항상 축으로 센터를 나누는 습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블랙 프레임. 자, 이 블랙 프레임 또한 쉐를 30을 줍니다. 30. 자, 뒤에 하나 더 있죠. 자, 폴리 가서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얘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줍니다. 자, 꼭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복사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스냅을 딱 걸어주세요. 자, 그래서 얘랑은 브릿지. 자, 또 얘랑은 브릿지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위치가 정확하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X축으로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옵셋 모드로 얘를 클릭해 주고 X축으로 뭐 200만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얘네들은 모서리를 조금 더 분리를 해 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감이 떨어지죠. 딱 붙어 있어서.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지금 제가 커트 챔퍼도 설치를 했는데 자, 여기에는 이 챔퍼를 그냥 맥스에서 기본 챔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챔퍼를 쓰고 자, 얘를 타입을 쿼드로 바꿔줍니다. 자, 어마운트는 1 정도만. 자, 그리고 모서리 시그먼트를 2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텐션을 0.5로 줘서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어줘요. 자, 근데 얘가 둥그러지면서 전체적인 면이 얘도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굴곡돼 보여요. 그래서 이 스무싱 그룹에서 스무싱 챔퍼 원리로 이 챔퍼 되는 부분에만 스무스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얘도 동일합니다.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챔퍼를 주면 되니까 뭐 엣지를 선택할 필요도 없겠네요. 자, 코드로 가고 얘도 2로 아니면 얘는 조금 더 올릴까요? 한 2mm까지. 자, 시그먼트 2개 가고 자, 얘도 동일하게 자, 여기서 스무싱 챔퍼 원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질은 저희가 다음 주에 재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얘 컬러들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좀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얘도 자, 이 형태가 일단 위로 올라가줘야 되네. 자, 복사. 자, 미러 시키면 되겠죠. 미러. X축으로 노클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착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딱 맞춰 주시면 돼요.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또 복사를 해 볼게요. 위로 하나 그대로. 자, 어떻게 Y축으로만 이동하게. F6이 Y였다. F5, F6 Y, F7 Z, F8 계속 변경해서 축이 노란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노랗게 만들어서 Shift 이동. 자, 그래서 얘를 좀 확대하셔서 이렇게 딱 스냅을 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 위로 복사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얘가 몇 단이야? 하나, 둘, 셋, 2단을 더 복사해야 되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래 선택을 해서 얘 자물쇠를 걸어줘요. 이 자물쇠 단축키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물체가 잠기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게 선택이 안 돼요.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됩니다. 스페이스를 걸고. 자, Y축으로 여기를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Shift 눌러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물체를 선택해서 스페이스 걸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물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하겠죠. 아까 앞에서 제가 의자 그리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의자 앉는 부분만 그리고 등받이 그리고 큰 형태 잡아주고 커넥트 나누고 큰 형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커넥트 나누고 다리는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얘는 라인으로. 그래 폴리에서 얘만 스케일로 좀 줄여주시고. 자, 그럼 이런 의자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도 이왕하는 거. 일단은 뭐 치수는 무시하고 이렇게 그렸으면 그리드 꺼주고 폴리 가셔서 자, 뒤에 엣지를 어떻게 Shift 눌러서 복사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 스냅 안 쓸 땐 꺼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시메트리를 하나 주자 그랬죠. 이쪽으로. 자, 플립. 자, 얘를 켜서 X. 자, 스냅을 S를 눌러서 X축으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자, 미리 보기를 누르고 자, X축으로 얘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의자 아까 형태가 어떻게 생겼더라? 자, 이렇게 생겼네. 얘는 뭐 대충 그리고 한번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자, 아까 봤듯이 의자 앉는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받이 부분도 어떻게? 뒤로 좀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나눠주시면 돼요. 위쪽이 저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 위쪽은 다시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덜 들어가게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하튼. 자, 그래서 필요한 지점에 이렇게 저는 C를 눌러서 일단 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요렇게만 나눠도 저 형태 다 나오겠네. 어떻게? 다음은 쉘이죠. 쉘. 자, 쉘을 바깥쪽으로 할까? 20만큼. 자, 쉘 할 때 이 모서리, 이 각을 동일하게 가려면 스트레스 코너를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터보 스무스 2. 자, 모서리 좀 더 각을 만들려면 셀에서 얘를 한 칸만 올려도 지금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가 어디 갔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되겠죠. 여기서 요 다리는 너무 쉬운데. 자, 라인에서 뭐 이렇게 생겼나? 저희는 이렇게 생긴 거 맞나? 뭐 여하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처음부터 이제 원형이다, 그렇죠? 원형 다리이기 때문에 얘를 원형의 형태로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자, 리파인드로 자, 스냅을 켜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연결해서 붙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간 안으로 이렇게 겹치도록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됐네요. 자, 그리고 라인에서 두께만 조금 더 이렇게 굵게 좀 조절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 모서리는 살짝만 필렛 값을 주도록 할게요.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도록 필렛 값을 줬습니다. 여기도 뭐 베이지어로 줘도 되겠네. 베이지어. 자, 베이지어로 줘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부분은 자, 폴리로 바꿔서 자, 여기를 자, 스케일로 좀 줄여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가 밑에 쪽으로 좁아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밑에 블랙 부분, 이 고무 바킹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왕하는 거. 자, 이 지점에 C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바킹 얘도 뒤터치로 떼내 버릴까요? 자, 아까 우리 해봤죠? 얘도 어떻게 했죠? 예. 테두리만 다 선택해서 익스트루드해서 로컬 방향으로 얘를 살짝만 이렇게 돌출시키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F4 눌러서 봅시다. 자,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얘 아까 우리 이동하는 거 봤죠? 얘를 로컬 방향으로 바꿔서 얘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셋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또 로컬 방향으로 좀 내려주고, 또 인셋을 또 한번, 아이고 인셋으로 해버렸네. 챔퍼로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이래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버텍스를 선택해주면 이 버텍스만 선택이 돼요. 자 얘를 우리는 콜랩스로 합쳐줄 거예요. 이 콜랩스로. 자, 그러면 면 정리가 싹 되어버리죠. F4 눌러서 얘를 스무스까지 줄 필요는 없는데 볼까요? 뭐 이쯤에서 끝내도 돼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얘가 멀리 있어서 이렇게 잘 안 봐져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모델링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더 주면 나중에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 얘가 용량이 커져서 여하튼 뭐 의자 다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얘도 동일하게 얘를 다 선택해서 시메트리를 플립시켜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켜서 딱 맞춰 주시면 돼요.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벌어지게 돼요. 차라리 살짝 넣어서 지금 제가 한 거 보면 이 폴리 부분을 미리 꺼보면 살짝 더 안으로 넣어놨죠. 살짝 더 넣으면 이 센터에서 서로 겹쳐져서 얘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여하튼 다리의 또 형태를 여러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형태도 있네요. 이런 형태의 의자도.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플랜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얘는 팔걸이가 따로 튀어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는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자, 폴리에서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리드. 이 모델링의 어떤 모든 모델링은 대부분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 얘를 모델링 하려면 보세요. 자, 일단 등받이를 한번 당겨 볼게요. 자, 그리고 팔걸이를 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앞서 배웠듯이 이제 시메트리가 플립에서 켜주고 스냅을 켜서 X 화살표 잡고 딱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폴리에서 한번 봅시다. 자, 스냅은 꺼주고, 자, 이 점이 약간 얘 형태대로 잡아 주시면 되겠죠.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자, C를 눌러서 자, 등받이가 약간 자, C를 누르고 얘가 자, 다시 한번 자, C를 눌러서 자, 요렇게. 자, 큰 형태는 이게 아니구나. 얘는 너무 빨리 추가했는데 지워볼까요? 자, 선택된 선을 컨트롤 리무브 하시면 돼요. 선택된 선을 컨트롤 리무브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얘 형태를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뭐 이런 식이네요. 전체 형태는. 자, 1번. 자, 이렇게. 자, 요게 시메트리가 되고 쉘이 되고 중앙이 많이 넓어졌네. 자, 시메트리를 켜서 이 위치를 이렇게 좀 이동해 봅시다. 자, 그리고 쉘의 두께가 더 커져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200, 아이고 50, 20. 자, 이렇게 만들어지네. 얘도 동일하게 스트레이스 코너를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이 면이 약간 같이 약간 어긋나지네요. 얘를 한번 꺼볼까요? 꺼도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데 얘를 키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요 정도까지만 해서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한번 봅시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더 디테일한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많은 스무스를 저는 좀 많이 올렸어요. 자, 이런데 우리가 한 번씩 어디 소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띠가 하나 있어요. 띠라 그래야 되나? 자, 이런 것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앞서 우리 배우긴 했어요. 자, 모든 모델링이 끝나거든. 자, 폴리를 줘서 얘가 필요한 지점에 만약 여기라 이 앞쪽 여기라 칩시다.
자, Shift 선택을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루프를 눌러주세요. 자, 루프 해주면 자, 여기가 생기네. 좀 약간 위치가 좀 안 이쁘네. 측면이라 칩시다. 루프. 자, 그럼 얘를 자, 그레이트 세이프로 이 세팅창을 눌러서 떼내주는 거예요. 리니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라인이 떼내졌죠. 그럼 이 라인을 그대로 렌더링을 체크해서 이 두께만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자, 컬러를 일단 같은 걸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F4.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인들이 필요하시면 조금 살려주시면 돼요. 루프로. 자,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또 크죠? 모델링을 하면서. 자, 여기에도 그레이트 세이프. 자, 우리 이미 한번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두께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도 루프. 자, 여기도 여기야? 여긴 것 같은데. 여기도 루프. 자, 그레이트 세이프. 됐죠? 자, 모든 오브젝트를 자, 동일 컬러로 이렇게 변경해서 F4를 누르고 이렇게 봐줍니다. 자, 그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좀 더 살려서 모델링의 디테일을 좀 더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능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링 하는 부분에서 자, 이 재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뒤쪽에 이제 모델링을 일단은 재질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컬러 넣는 거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몇 개의 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재질창은 요 놈이에요. 단축키는 M을 누르면 이 매트리얼 창이 지금처럼 자, 이렇게 뜨게 돼요. 자,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얘는 제가 좀 필요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맵에 대한 이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지금 그쵸? 여기까지는 다 돼 있죠. 여기에 기능들이 재질의 기능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쓰냐면 자, 해당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V-Ray MTL을 이렇게 하나 꺼내 줍시다. 자, 삭제하고 싶으면 델리트 키를 누르면 돼요. 자, V-Ray MTL을 이렇게 꺼내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창이 아니죠? 얘가 아니고 다른 창이 아마 다른 창이 떠져 있죠, 이게. 자, 얘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내비게이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자, 우클릭해서 자, 오픈 프리뷰어 윈도우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와져요. 자, 그런데 얘를 꾹 눌러보면 왼쪽 마우스 꾹 누르면 지금 좀 화살표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내비게이터 위. 자, 얘는 우리가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닫아줬어요. 자, 그러면 저랑 이렇게 같은 창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재질을 넣는 방법은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넣어도 돼요. 또는 여기에 보이는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Assign Material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색깔 변경은 요 놈을 눌러주면 돼요. 디퓨저. 자, 얘를 눌러서 컬러를 자, 컬러는 지금처럼 스포이드를 찍어서 컬러를 변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RGB 컬러를 조절해서 색깔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자, HSV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얘를 가장 많이 써요. 자, 빨간색으로 만드는데 자, 이렇게 원색으로 밝기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밑에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아직 그냥 컬러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줄 텐데 뒤에 가구들을 예제 파일에서는 제가 컬러를 여기에 있는 이 컬러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컬러는 단순히
이 물체의 오브젝트에 대한 컬러예요. 지금처럼 이 오브젝트가 파란색이죠. 근데 실제 재질은 이 색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화면상에서 보이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재질을 넣고 싶다. 자, 그러면 V-Ray MTL을 또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얘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다음 거 선택해서 얘를 클릭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색깔은 얘 더블 클릭하면 자, 얘가 바뀌죠. 자, 근데 얘 위에 건 안 바뀌죠. 위에는 또 다시 샵 27번 이 재질이죠. 자, 이 재질은 이름 또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얘는 1로 할까? 얘는 2로 하고 더블 클릭해서 자, 얘는 2 이런 식으로 2. 자, 2번 컬러는 뭐 파란색 이렇게 이해되셨죠? 얘는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작아져. 여기 1, 2 여기 보면 1번 2번 그쵸?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요거는 자, 이 마우스의 힐을 꾹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변하고 우리가 뷰포트 움직이듯이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얘는 똑같이 우리가 Shift 복사했죠. 얘를 눌러서 Shift를 눌러서 복사하면 얘가 복사가 돼요. 더블 클릭해 봅시다. 얘는 3번으로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재질은 색깔을 얘는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 다음 슬롯에 어떻게 얘를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 놈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나오는 어떤 모델링 하면서 색깔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네들은 다 선택,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다. 자, 그럼 선택해서 자, 위쪽에 보이는 얘를 눌러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이 기능들을 다 사용을 안 하잖아요. 자, 우클릭해서 자, 하이드 언쉴드 노드 얘를 꺼주면 지금처럼 밑에 쪽은 하나도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걸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또 3번을 또 이렇게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서 얘를 뭐 4번으로 바꿔서 다음 재질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재질은 4번 재질을 이렇게 4번 재질은 뭐 이렇게 핑크색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얘를 4번으로 그리고 이제 재질은 다 사용하셨으면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질에 대한 거는 제가 그 다음 주에 재질과 조명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 자, 뒤쪽에 가지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을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모델링들이 있었죠. 자, 요 모델링들을 몇 개였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네요. 이 8개의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자, 얘를 다 모델링을 8개를 그려서 자, 한 화면에 8개를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저처럼 저는 파일을 다 지워버렸는데 나중에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죠. 8개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스케일 크기를 좀 맞춰서 나중에 뭐 하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스케일로 좀 이렇게 줄여서 자, 이 8개를 자, 이렇게 동일선상에 이렇게 놔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파일 8개를 앞뒤로 지금 저는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8개 오늘 모델링 한 거를 이렇게 얘로 이제 힐로 조절하면 너무 팍팍 크게 이렇게 움직이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돋보기를 표시를 사용해서 이 돋보기를 사용해서 이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다 보이도록 캡처해 주시면 돼요.
자,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캡처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캡처 도구. 얘가 되게 편한데. 어떻게 하냐면 캡처. 자, 우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쪽에. 자, 저는 항상 뭐 이쯤 놓고 써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자, 뭐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자기 뭐 학번 20 뭐 19 누구누구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서 파일 형식은 PNG 파일로 저장하면 파일 용량이 파일이 좀 더 캡처가 깨끗해요. 근데 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JPG로 제출해 주세요.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항상 PNG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이미지 화질이 깨지는 현상이 더 줄어들어요. 저는 JPG로 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이 됐죠. 그럼 요 놈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윈도우 캡처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캡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에디터 폴리 좀 많았어요. 오늘 되게 많은 거를 배웠는데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정독을 꼭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뭐 이렇게 빨리 넘겨서 이렇게 보신 친구들이 있으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려워요. 처음 보는 기능들이고 얘를 오늘 이 한 번의 강의로 자기 걸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얘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은 이유는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정말 필요한 기능만 딱 가르쳐 드려요. 정말 필요한 기능만 배우고 자, 하나하나씩 모델링 하면서 더 필요한 기능들을 제가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이 다 남으니까 일단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나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어디가 어떤 건지 또 찾아보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긴 있지만 오늘 영상만 잘 정독하셔서 이 폴리 모델링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다면은 나머지 모델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델링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맥스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델링 방법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맥스를 접한다면 한 여기까지만 이렇게 모델링 해 주셔도 웬만한 것들은 많이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은 절대 늘 수가 없어요. 또는 오늘 배웠던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기억하셔서 책상 앞에 놓여있는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물건들을 맥스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지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하고 또 맥스도 그려보고. 자, 지금 저희가 또 재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재택 수업할 동안 게임이나 이런 것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 맥스를 붙들고 나는 정말 맥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 맥스의 시간을 더 투자하시면은 정말 이번 한 학기 동안 많이 느실 거예요. 또 모르는 것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